네. 인트링크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시간들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이 네트워크를 전국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었고요. 제 전공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쪽 컴퓨터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좀 자주 대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개발한다든가 실제 뭐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꼭 암호화폐는 아니더라도 자주 접해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좀 많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파이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오늘 이런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오프라인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인트링크는. 근데 뭐 온라인에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6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이게 1대1로 만나니까 2시간, 3시간씩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2군데 업체를 갔는데 제가 영상만 보라 그러고 한 30분 짧게 설명하다 왔어요. 근데 이게 파이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어려워요. 개념도 어렵고 새롭다 보니까 그리고 파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깊게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30분, 1시간 내에 이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6편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다음 편은 이번 주에 만들 건데 로드맵 진짜 중요한 거. 로드맵에 대해서 그걸 왜 기다렸냐면은 덱스에는 로드맵이 있는데 걔는 2025년도에 만들었는데 하필 어제 CEO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2026년도에 뭐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 할 때 그 부분을 틀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링크를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채굴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트링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인트링크는 실제로는 2025년 3월 달에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앱이 나왔어요. 구글이나 이런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작년 2024년 12월 버전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는 아마 채굴하기는 힘든 버전인 것 같고 2025년 4월 달 버전이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돼서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죠. 10개월 지난 동안 이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사용자가 한 450만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 한 530만 명 정도가 실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이 인트링크 랩이에요. 인트링크 랩스. 이 인트링크를 만든 회사 이름이 인트링크 랩스예요. 그 회사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파이하고 달라요. 파이는 조금 약간 실험적인 프로젝트라면 얘는 실제 진짜 암호화폐로 자산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고 그래서 로드맵에도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플랜이 백색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사는 구글이나 몇 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후원을 받아요. 총 한 2천만 불 정도 후원을 받아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마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팀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에 또 지사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싱가포르, 베트남 지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를 제외한 일반 사무직까지 하면은 한 100여 명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인트링크 앱을 설치하면은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파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파이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현재 사용자가 몇 명이고 KYC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오늘 채굴을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설계할 때부터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필요 없는 게 자기 앱에서 눌러보면은 현재 몇 명이 가입했고 여기 보시면 1일 활성 나와 있고 1일 활성은 24시간 내에 채굴 버튼을 누른 사람 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누른 사람이고 검증된 아이디는 이제 우리로 말하는 KYC 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 동영상 인증을 한 사람들은 3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지금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한 530만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긴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자, 파이넷 토큰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이넷 토큰은 201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9년도 당시를 한번 머리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AI가 없었어요. 있었지만 이렇게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AI는 언제 활성화됐나? 2022년, 202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실제 IT의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컴퓨터에 탑재되는 것들은 23년,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장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용화되고. 예를 들어 2020년 초반에 나온 것들은 로봇 뛰다가 넘어지고 이랬죠. 요즘은 지금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만큼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이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런 AI를 탑재해가지고 봇하고 사람하고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파이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니콜라스의 인터뷰의 99.9%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과 보수 구별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 가지고 진짜 사람을 구별하는지. 왜냐면 진짜 사람한테만 파이를 줘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가짜 계정과, 여러분 예전에 파이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의 공장들, 베트남의 핸드폰 공장에서 수없이 많이 채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의 PC에서 다중 계정으로 노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조사해가지고 날렸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는 거고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기술은 그렇게 한계였어요. 하지만 이 인터링크는 원래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만들면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처음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체 인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링크만의 기술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그 인터링크 갈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원인증할 때 첫 번째 여권이나 개인 신분증을 안 써요.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 아이디 방식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디를 만들고 신분증을 올렸을 때,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보이면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했는데, 얘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 이미 그걸 한 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구글 아이디 가입하잖아요. 핸드폰 인증 다 하고 거기서 이미 나를 검증을 하면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만 검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만 촬영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에서 내 계정에 관련 정보를 다 가지고 와요. 보시면 자기 이름 막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동영상 촬영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실제 이게 AI가 만든 동영상인지 본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들이 늘 우리 앱 채굴하면 맨 첫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NIST라는 로고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표준 기술 연구소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걸 검증하는 그런 걸 하는데, 얘들이 인터링크랑 같이 해서 페이크, 가짜 사진들, 가짜 동영상과 진짜 사람에 대한 그걸 갖다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신뢰성인가. 그래서 거기에 최상위 클래스의 인증을 받았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그 위에 로고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체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인간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기술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이가 약간 지금 혼돈 상태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기존에 나와 있던 파이뿐만 아니에요. 모든 코인들이 이런 그 채굴에서, 쉽게 말해서 에어드랍이나 민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채굴하는 거는 블록체인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핸드폰에 있어요. 그러다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에 넣어줘요. 그때부터 진짜 암호화폐가 되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단일 코인으로 가져갔어요. 파이는 파이예요. 내가 채굴하는 파이도 파이고 블록체인에 있는 파이도 파이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파이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 가격이 내 핸드폰에 있는 거랑 매치가 돼버려요.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1파이에 10,000원의 생태계에서 주고받고 싶은데 이미 거래소에서 300을 하잖아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는 듀얼 코인이었어요. 우리가 채굴하는 코인은 ITLG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래소나 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은 IT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코인하고 우리 생태계에서 쓰는 코인, 내가
실제로 최고라고 있는 코인하고 시장에서 팔리는 코인하고 코인이 달라요. 끝에 G자가 없어요. 서로 다른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코인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않게끔 이중화 시켜놨어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두 개로 만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들은 우리끼리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수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00억 개 나오지만, 그리고 이게 실제 시장에 거래되는 거는 개수도 상당히 줄어요. 100억 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최고라는 코인은 진짜 50개밖에 안 돼요. 비율이 1000개가 다 채굴됐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만약에 한 100억 개가 채굴됐다 그러면은 기껏해야 한 5억 개 정도가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레퍼럴들 많아지면은 이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후배가 이걸 한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본적으로 인트링크는 추천된데 이게 2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파이는 내가 한번 나의 레퍼럴로 삼아버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관계가 끊어져요. 그냥 걔들만 잘 내가 커버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여러 사람이 또 되고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하고만 단절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이중화 시켜가지고, 일단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해서 이 사람이 나처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가지고 오는 것들을 나한테도 반 정도의 50% 정도로 회수를 시켜줘요. 그래서 얘는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똘똘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이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본인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퍼럴을 구해요. 그래서 레퍼럴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인트링크의 장점, 인트링크에 대한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도 떠들 만큼 충분히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레퍼럴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이제 아무것도 안 했대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준 씨가 열심히 해서 하잖아요. 그게 다 저한테 와요. 50%가.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내가 내 밑에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밑에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숫자가 누가 말했냐면은 내가 만든 사람보다도 그 밑에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을 10명 만들어 치면은 그 10명이 똑같이 10명을 만들면은 100명이 되잖아요. 내가 실제 만든 사람은 10명,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면 똑같이 100명이 되잖아요. 그 100명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해요. 이 점수에는 5배가 강해져요. 5배가. 내가 직접 한 건 0.2밖에 안 되고 0.2인데 두 번째로 한 사람은 0.2거든요. 딱 50% 차이 나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2명만 만들면은 수지 맞는 장사예요. 딱 똥똥.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3명 만든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공을 그만큼 들였는데 3사람이 내려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인트링크의 추천 프레임워크는 딱 하나예요.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몇 명 만드는 거야. 몇 명만 잘 만들면요, 그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내 밑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이거를 소개하고 레퍼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용병을 만드는 게임이 인트링크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 나시니까 이거 한번 채굴해 보세요. 깔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나중에 마이너스를 일으켜요. 제가 뒤에 이렇게 파이는 안 하면은 그냥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어요. 0인데 채굴 버튼 눌러도 그 사람이 더 이시지 않을까.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서 소각적으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인트링크에서 쉽게 말해서 튕겨서 나가는 개념으로 단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점수에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0을 지나서.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소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소개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얘는 인터링크예요. 인터란 말이 서로 교차하는 거고, 링크는 연결시킨다는 거잖아. 얘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최고라고 있는 ITLG는 토큰이에요. 코인이 아니에요. 이 기술 백서에도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기반, 아마 ERC20 기반의 토큰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민팅, 발행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요. 그 언젠가를 어제 CEO가 발표를 했어요. 뒤에 나올 건데. 어쨌든, 얘는 뭐 용도로 만들었냐면은 실생활, 타협 똑같아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용도긴 한데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시스템은 다른 블록체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BNB,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다른 코인들하고 잘 교환되게끔, 잘 융화돼서 섞이게끔 그렇게 그걸 지향하고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름이 인트링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용어부터 모르면은 그 다음은 다 합방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최고라는 ITLG가 있고요. 그래서 앱 딱 누르시면은 ITLG 최고로 노란 색깔이 표시가 나죠. 그 ITLG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버튼을 누를 때 나한테 만들어지는 코인. 근데 이게 인트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한테 의미가 있냐?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만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생태계 내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인트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세상, 즉 예를 들어서 뭐 메타마스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화거래소, 예를 들어 바이낸스 이런 데 갈 때는 ITLG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럼 뭘로 바뀌어서 간다면 ITL로 바꿔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토큰을 이중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ITLG는 우리끼리 사용하는 용, ITL은 외부 기관용, 외부에 나갈 때. 그러니까 인터링크를 모르는 사람도 ITL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차이가.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반감기, 지난주에 했던 게 반감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번 눌렀을 때 10개 채굴되는 걸 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반감기거든요. 그걸 투표를 해요. 투표를 누가 하냐? 이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권은 누가 얼마나 줘야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채굴한 개수 있죠. 이게 투표 장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개면 10,000개가 투표권이 있는 거고요. 10만 명이면 10만 개가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수만큼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웹3의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얘들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반감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1월달이 내 또는 아니면 2월달 내로 반감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큰노믹스라는 뜻이 뭐냐면 토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우리가 매일 채우라고 있는 이 ITLG하고 ITL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미리 짜놓고 계획을 해놓고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ITLG잖아. 얘는 우리 거라 그랬죠. 우리끼리 쓰는 거. 우리끼리 쓰는 거는 1,000억 개로 그 중에 80%가 사람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채굴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뭐냐? 저 리워드하고 뭐 인센티브 저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인트링크에는 엠베서더 프로그램 그런 거에서 파이하고 좀 다른데 모더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뜻인데 이렇게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잘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인터링크 코리아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글 잘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오늘도 아마 2,500개가 줬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으로 줘요. 그런 걸 리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20%가 배정돼 있어요. 이게 총량이 이제 1,000억 왼쪽이 ITL인데 저게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을 딱 잘라서 저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쪽 부분이 여기서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ITL은 총 100억 개예요. 반이니까 50억 개겠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1,000억 개가 50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율적으로 20분의 1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를 채굴했다. 그러면은 저기 다 갔다 그러면은 500개가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이거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그랩 회사,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유튜버나 영향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리 예를 들어서 어디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미 이 회사에 코인을 샀는 데가 나와요. 한 10몇 군데. 요즘 그 암호화폐 트렌드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걸 자산으로
축적하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비트코인 세계 제일 많이 모은 그 회사가 종목이 뭐냐면 그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근데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마이클 셀러라는 회장이 몇 년 전부터 그냥 돈만 생기면 만들고 있죠.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해서라도 하고 있죠. 그만큼 모으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최고라고 했던 비트마인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이더리움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솔라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리플도 지금 아마 업체들이 생겼고 심지어 도지코인도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우리 하고 있는 인터링크도 이미 10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회장의 로드맵 보면은 우리 한 100개 정도 업체를 끌어들이겠다. 이걸 자산으로 축적하. 자산으로 축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금고에 넣어두겠다는 거예요. 가치 보존을 위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ITLX가 있어요. 딱 3개밖에 없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ITLG, ITL, ITLX. ITLX는 인트링크 익스체인지에 약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X 쓴 것 같은데 뭐냐면은 거래소 있죠. 익스체인지. 영어로 거래소를 익스체인지라고 그러는데 ITL을 거래하는 거래소. 근데 외부 거래소가 아니고 자기 거래소. 그래서 이 인트링크가 만든 지갑. 인트링크가 만든 지갑 자체가 탈중앙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덱스 지갑이거든요. 그 지갑의 이름이 ITLX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갑이에요, 지갑.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거래가 되는 거라고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ITLX만 되느냐? 메타마스크랑 연동을 하면 메타마스크에 있는 사상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웹3 지갑들하고 계속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뒤에 나중에 지갑 개념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슈퍼 지갑이라고 해요. 슈퍼 지갑. 슈퍼 지갑이 어떤 거냐면 약간 메타마스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른 지갑들을 하나의 지갑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즉 인트링크 X라는 ITLX라는 지갑 안에 넣어두고 계정 관리도 하고 그런 지갑들을 슈퍼 지갑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 앱에 깔려 있어요. 지금 기능이 조금씩 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 현재 초기 버전은 11월 달에 나와서, 작년 11월 말에 나와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인트링크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입할 때 그냥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이 본인을 누르면은 친구 추천이 있어요. 친구 추천을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카톡을 받은 사람이 그 카톡을 클릭하면은 그 설치가 됩니다. 구글 앱.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이 되죠. 그래서 회원 가입.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는 영문을 못 적어요. 숫자밖에 못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핸드폰 뒷자리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충돌이 안 나니까.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요. 남들한테 내 아이디를 가르쳐 줄 때도 외울 수 있고 남들 아이디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 뒤에 있으니까 0105 제외한. 그렇게 하세요. 정식 룰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편리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우리가 자주 쓰는 6자리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많이 쓰는 게 구글 인증을 많이 써요. 근데 핸드폰마다 어떤 분들은 다중 구글 메일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눌러보면은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어느 건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에 설정 들어가면은 설정에 중간에 보면 구글이라고 있어요. 구글을 눌러보면 자기가 현재 핸드폰을 킬 때 로그온한 계정이 나와요. 그 계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막 선택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메일 와도 못 받아요. 반드시 자기 핸드폰에 설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생체 인증을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물어요. 핀코드를. 그러면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이 이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사람을 누르고 이 화면. 근데 이게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사람으로 인증을 안 하면 저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 버튼을 눌러요. 얘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동영상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사람 얼굴로 맞추고 좌우 상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통 한 번에 잘 안 돼요. 짧게 하는 사람은 두세 번에 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한 50번, 100번 하는 제가 핸드폰도 바꿔봤어요. 어제 그저께 어떤 분이 해달라 그래 갔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보조폰까지 들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핸드폰에 인트링크 앱으로 들어가서 인트링크는 좋은 게 뭐냐면 본사의 서포트팀하고 다이렉트로 텔레그램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영문으로 내 지금 인정받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막 남겨놨거든. 그리고 집에 갔다 오니까 인정이 돼 있더래. 결국은 인증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증은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한테는 본사에 연락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앱을 일단 꺼버리세요. 꺼버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에서 카톡을 보내면 카톡을 다시 여세요. 그리고 그 카톡을 다시 링크를 눌러요. 그러면은 그 사람 화면이 뭐가 뜨냐면은 이 사람 추천 아이디로 집어넣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yes 하고 밑에 채굴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걸 딱 누르는 순간 1000개가 그 사람한테 와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500개가 와요.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의 위에 아빠뻘 그 사람한테는 250개가 날아가요. 추천 보상 보너스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앱을 설치하고 신원 인증해간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항상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레퍼럴 코드를 넣어도 돼요. 직접 코드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근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오는 사람들 봤어요. 1000개 안 주는 거. 못 받은 사람 제 눈으로 라이브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놈아 원래는 뭐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안 되는 사람 봤는데 이렇게 하면 다 받아요. 링크는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증 후에 바깥으로 한번 나가가지고 링크를 다시 한번 누른다. 기억을 하시고 앱은 되게 간단해요. 매일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채굴앱만 보시면 돼요. 이 채굴앱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하죠. 요거만 보시면 되고 이걸 처음에는 광고가 안 나오는데 한 3일 지나면 그때부터 광고에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제 광고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광고 닫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광고가 요즘은 좀 인텔리전트 해가지고 중간에 꼭 엑스표 이런 게 안 나오고요. 뭘 클로즈 같은 걸 중간에 눌러야지 또 초가 지나가요. 그 보면 뭘 하냐면 인터랙티브 체크.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하셨으면 이제 광고 끄는 것도 몇 번 옆에서 지켜봐 드리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익숙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채굴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안 그룹입니다. 보안 그룹.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계정,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채굴은 매일 4시간마다 하루 6번 부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UTC 마이너스 9시죠.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9시, 1시, 9시 모든 게 리셋돼요. 9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굴 가입시켰어. 그 순간 내 채굴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냐? 9시 채굴할 때부터. 그래서 모든 시간은 9시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시, 5시, 1시, 5시. 낮에는 괜찮은데, 오늘도 제가 가서 새로운 분 해드리는데 두 분 다 질문이 그래요. 이거 6번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뭐예요? 밤에 어떻게 하냐고. 낮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밤에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 따라, 사람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형 인간이 있고, 밤형 인간이 있잖아요. 좀 늦게까지 일어나셔도 되는 분들은 1시 거를 누르세요. 1시 5분에 주무세요. 어떻게 해서. 아니면은 1시 5분에 알람을 해놓고 하세요. 저는 보통 1시 한 30분에 자니까요. 그리고 보통 젊으신 분들은 잠을 많이 자지만 나이 드신 분은 또 그렇게 많이 주무시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냐면 8시 한 55분까지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5시 걸 누를 수 있어요. 얘는 5시 걸 5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9시가 시작되기 전에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1시 5분에 누르고 잘 잠드시고 8시 55분에 일어나서 누르고 다시 9시 한 1, 2분에 누르면 돼요. 그러면 6번 다 누를 수 있어요.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면 1시 거를 못 누르는 분도 있어요. 어르신들 일찍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럼 9시 1분까지만 버티세요. 9시 거 누르고 주무시고 그러면 9시에 주무셨으니까 뭐 푹 자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4시 59분까지만 일어나세요. 55분까지. 그래서 누구시라고 하면 돼요.
하루 6번 누르는 거 절대 문제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은 꼭 학교 출석하는 것 같아요. 학교 안 갈 때 되게 걱정되는 느낌이죠. 섭섭하고.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이 6번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인터링크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시간이 오기를 한 5분 전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누르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누를 때마다 채굴량도 많아지고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모든 효과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하루 6번 누르는 게임이에요. 무조건 하루 6번 다 누르셔야 돼요. 하루 한 번은 그냥 살아만 있다 표시하는 거고요.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nothing. 10원도 도움 안 돼요. 10원도. 그래서 반드시 6번 누르셔야 돼요. 한두 번, 5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걸 한 번 안 누르면 뒤에 보안그룹에서도 줄어들어요. 6번 눌러야지 보안그룹을 또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6번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얘는 다중, 이중 추천이에요. 그래서 추천은 본인하고, 본인이 이제 소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나를 소개한 사람이 있죠. 나의 윗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는 나는 1000개를 받고 그 사람은 500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에 사람은 그 반이 250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이거보다 많았어요.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500개를 받았어요. 본인이.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관광객가 오면 더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는 게 또 마땅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 이맘때 이 세션 한다. 그럼 100개 받을 수도 있고 50개 받을 수도 있고 1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같은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은 500개 받는데 어떤 날은 250개 받으면 열받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채굴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몇 개가 채굴이 되는지도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뭐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뭐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커피를 간다면 최소한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죠. 채굴도 마찬가지예요. 인트링크를 채굴하는데 하루에 몇 개가 나오는지 한 번 눌렀을 때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에 딱 아시면 돼요. 자, 채굴률은 기본 보상이 20이에요. 이 숫자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감기가 오면은 이 기본 비율이 줄어들어요. 기본 비율이 지금 1이에요. 1은 뭐에다 곱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죠. 즉,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0.5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어들죠. 반감기. 그래서 이 기본 비율로 반감기를 조정하고 기본 보상에다가 활성 HHP라는 걸 곱하면 돼요. 자, 활성 HHP는 뭐냐면은 한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이제 자, 맨 처음에 내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면은 가입한 사람한테 첫 번째 1을 줘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죠. 근데 이 사람이 추천인 코드를 집어넣는 순간 0.5를 더 줘요. 그래서 1.5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20에다가 1.5를 곱하면은 30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터넷을 가입한 사람이 처음 누르면은 항상 30개가 나와요. 내 밑에 뭘 안 데리고 있으면은 무조건 30개예요.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도 이제 레퍼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한 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채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채굴한 사람은 0.2를 나한테 줘요. 그래서 난 1.7이 돼요. 그럼 20에다 1.7을 곱하면 그 전보다 4개가 더 만들어지게. 이게 10명이면 40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 밑에 사람이 한 명 생겼다. 그러면 0.1이 늘어나요. 2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100명이 됐다. 그러면 2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활성 HHP를 높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해서 내 레퍼럴 코드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잖아. 지금 이 예준 씨가 이렇게 모았지만은 이렇게 다 밑에 들어가면 이분이 엄청 올라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반이겠지만. 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올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고, 여기에 약간 조금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시면 아는데, 이게 고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HHP가 10이 되는 순간 이 기본 비율이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로그 함수, 우리 학교에 때 배웠던 이 로그 함수 로그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 HHP에다가 자연상수 수학 시간인데 2를 더해요. 그래서 1로 나눠요. 그럼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총 HHP가 10으로 넘어가면은 로그 함수 때문에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로그 형태로. 그래서 10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해요. 내가 할 때마다. 근데 10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10.1이 되는 순간 갑자기 기본 비율이 0.9가 돼버려요. 자연상수 몇 때문에 0.9 몇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200개 받다가 190개가 뚝 떨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게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언제 회복이 되냐면은 이게 10이 되면 여기인데 요 사이에 한 10이나 13 정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하나에 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사람을 구했는데, 내 레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고를 안 하는 순간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0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공식을 계산할 때, 로그 밑에는 활성 HHP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 HHP가 들어가요. 자, 앞에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총 HHP가 있어요. 총 HHP. 그 다음에 활성 HHP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10명을 모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HHP가 뭐 3이 됐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24시간 동안 한 명도 안 누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활성 HHP는 그 한 사람만큼 빠져요. 줄어든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두 사람이 들면 더 줄고. 근데 계산은 활성 HHP로 곱해지는데 이 기본 비율이 식이 총 HHP로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즉 밑에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 HHP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어제 나랑 관련된 사람이 30명이 똑같이 눌렀어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총 HHP가 50이에요. 지금 한 100명을 모았다 칩시다. 그 중에 60명이 눌렀어요. 그럼 30이 되죠. 이 사람이 최고라는 양은 347개예요. 근데 똑같이 나는 총 HHP가 30인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눌러줬다. 그럼 활성 HHP도 30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 사람은 396개를 가져가요. 요 10 때문에 기본 비율이 얘가 낮아져 버리죠. 낮아지는 이유는 총 HHP, 즉 이 50이 여기에 들어가버리고 얘는 30이 여기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홍 글씨처럼 한번 최고라고 나간 사람은 영원히 저한테 이걸 긋고 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네방 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옛날에 파이는 왜 자전거에 뭐 배너 몰고 다니면서 하고 역전 앞에 가서 하고 있죠. 가능했거든요. 왜? 나한테 피해가 안 주니까. 안 하면 그만데 얘는 안 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서 밑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냥 앱 하나 깔아보세요. 오늘 그거 하세요.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만 높아지고 제가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인도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체구리 한 5. 총 HHP는 한 100이 넘어요. 근데 활성 HHP가 예를 들어 한 60이 돼요. 그런 사람은 원래 60이 받아야 될 양의 2분의 1도 못 받아요. 왜냐면 총 HHP가 너무 높아가지고. 즉, 마구잡이로 막 하다 보니까 반이 친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양의 반의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해 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이거 내가 쫓아 버릴 수도 없어요. 로그아웃하는. 그럼 본인이 로그아웃하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 사람 핸드폰에서 그 사람 핸드폰이 제 건가요? 그 사람 핸드폰이 제 거예요. 전화해서 로그아웃 하라고. 로그아웃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그아웃은 프로그램에서 로그아웃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무서운 거. 그 제가 좀 막방이 좋은 것이처럼 딱 그죠. 제대로 하지. 네. 좋은 것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지. 안 지워진다. 야
그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예. 저도 그 정사 몇 명 있어요, 저한테 지금.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가라고, 나 어딜 나가요, 어딜. 그 사람 나갈 방법이 없죠. 예. 이미 인트링크에 가입돼버렸는데. 탈퇴는 할 수 있는데, 탈퇴하면 영원히 가입이 안 됩니다, 얘는. 영어의 끝이. 얘는 제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어요. 탈퇴해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탈퇴까지 제가 안 시켜봤어요. 근데 보통 안 하는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뭐 연락도 안 되고요. 한 번 누르고 아는 사람들인데 뭐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앉아가지고 이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큰일 납니다. 광고 때문에 막 짜증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짜증을 내는데 이걸 인터링크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광고 시간이 되는 게 너무 즐거워집니다. 채굴이 되니까. 개수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 이게 고래 방지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을 수천 명 한 사람이나 100명 한 사람이나 많이 차이 안 나요. 로고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100명이면 1000명 되면 요 밑에 이렇게 달라져 그러겠죠. 얘나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 사는데 노력대, 시간대, 내 투자대 비용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HHP를 10 근처에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한 13 정도 맞추면은 반감기가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월 한 5만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50만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0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10명을 맞추려면은, HHP 13을 맞추려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을 만들어야 돼요. 10명. 똘똘한 10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 10명이 최소한 10명을 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3.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해야 될 게 그 밑에 사람은 모르죠. 내 밑에는 알 수도 없고 내가 관리했던 사람 그 10명만은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10명을 찾아 헤매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 게임의 룰입니다. 어려운 룰 없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채굴을 많이 했을 때 뭐가 좋은 건지 파이와 뭐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많이 채굴을 하면 당연히 그거야 뭐 많이 채굴하면 좋지. 근데 많이 채굴했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그 다음에 보안그룹. 자, 아까 요거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채굴 하자까지 하면 보안그룹 설정하는 거죠. 보안그룹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안그룹은 바닥에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보안그룹은 매일 아침 10시에 리셋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누르면 돼요. 하루에 한 번 누를 수가 있고, 보안그룹을 생성할 때 그룹 이름은 우리 인트링크 안에 만들어진 그룹 이름하고 겹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 5명이 이 보안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5명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3명부터는 이 보안그룹 때문에 ITLG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점을 받으려면 5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그룹은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5개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했대요. 큰일 납니다. 보면은 개수가 나와 있어요. 보안그룹별로 몇 개인지 나와 있어요. 즉, 내가 6번 채굴하고 내 안에 있는 5명이 다 한 번씩 누르면은 180개가 채굴됩니다. 내가 5번 눌렀다. 그러면 150개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안 눌렀다. 나는 다 눌렀는데. 그러면 또 깎여요. 5분의 1만큼. 그리고 5개를 겹치지 않는 사람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요. 뒤에 나오는 HCS 점수가
올라가는 비율이 좀 더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그룹은 4명이 똑같고 어떤 그룹은 5명이 똑같고 그룹이 5개 있는데 총 다른 사람 보니까 한 10명도 안 돼. 어떤 사람은 2개 그룹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사람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게 나를 평가할 때 나의 평판도, 아, 내가 이 인트링크에 대해서 뭔가 활동적이구나. 왜냐하면은 맨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5명이서 그룹 5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점수는 똑같은데 뭐에 달라지느냐? 나를 평가할 때 평가의 도구에서 달라져요. 시험이 만점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발표시켜보면 다르잖아요. 깊이도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마이그레이션도 다르게 해주고, 그게 HCS라는 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룹을 만드실 때 같은 사람으로 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겹치지 않게 만드시고, 한 가지 팁은 아주 똘똘한 사람들, 5번, 6번 잘 누르는 사람들로 한 그룹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만점을 맞게 만들고, 나머지는 좀 뭐 히트 스크리 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한 달에 똑같은 그룹이 있어서 이제 나가고 싶은데 탈퇴는 2번밖에 안 2번밖에 안 되고, 한 달이 되는 순간부터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또 2번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안 하는 이상. 예를 들어서 오늘 했고 일주일 후에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못 나가요. 그러다 그때 되면 한 번은 또 나갈 수 있지. 그럼 또 일주가 지나면 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5번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안 그룹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안 그룹을 만들 때는 이 초대 링크를 보낼 때 자기 걸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아이디를 보내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핸드폰 DCR을 만들었으니까 집어넣으시고 초대 만들게 하면 링크가 만들어지는데,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얘들아 얘 눌러라 그러면 자기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 소각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파이는 이 소각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런 소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KYC 안 받은 사람들이 다 소각시킨다고 하고 있고, 일부 소각됐고 뭐 그러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런 소각 시스템을 생각했고, 이 소각은 7월달인가 8월달에 만들었어요. 저도 이 책을 한 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조금 더 돼요. 공부를 한 지는 한 2주를 했고, 근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트위터에 들어가면은 이 인트링크 랩스라는 회사의 트위터가 있어요. X. 거기 보면 이놈들 매일 한 번씩 올려요. 자기 기능 업데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1년치를 한번 날 잡아가지고 쫙 보시면요, 얘네들이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요.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진짜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언젠간 이걸 집어넣을 거라. 그러니까 얘들은 마지막 그림을 거의 그려다 놓고 중간중간에 계속 만들어 나가는 구조예요. 파이는 마지막 그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만들어 가는 거지. 차이가 그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소각이라는 게 한 7월 때부터 만들었는데 아주 냉정합니다.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는데 얼마나 자주 뺏어가냐면은 이틀만 채굴 안 해도 한 번 누른 만큼 뺏어가요. 이게 1주기라 그러는데 1주기가 뭐냐면은 내가 맨 마지막으로 누는 그 개수 있죠. 처음에 30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르면 200개가 만들어져. 그럼 그 200개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요. 맨 마지막 누르는 그게 날아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날아가요. 근데 이게 배수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지면 2번, 그 다음은 4번, 8, 16, 32, 마지막에는 64가 돼요. 그래서 14일이 되는 날은 64번 누른 게 날아가요. 그럼 16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64번이 날아가요. 18일이 되면 64번이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지나면 어지간하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딱 다 날아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날아갔으면 내게 해당이 되는 거고, 내 레퍼를 이런 행위를 했다. 채굴을 안 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이 0이 되는 날, 그 사람이 한테 받았던 레퍼럴 보너스 있죠. 그게 불탔습니다라고 소각란에 보여요. 요걸 딱 눌러보면은 요런 소각란이 보이거든요. 요건 본인이 안 눌렀을 거고, 요거는 추천이 안 누른 거예요. 요걸 눌러보면 여기에 불이 들어있고 빨간 걸로 500개 뺏어갔다, 뭐 300개 뺏어갔다,
실제로 줄어들어요. 전체 코인 숫자가.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원 글씨가 남아 있다고. 그게 더 치명적이에요. 더 기분 나쁘고. 왜냐면 영원히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당하면 되잖아요. 매도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매일 누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매일 이 활성 HTTP가 같을수록 좋은데 계속 영원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추천하면은 큰일 난다는 게 다시 한번. 자, 지갑은 암호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거래소처럼 중앙화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쉽게 누구나 암호화폐를 모르더라도 교환하고 할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중앙화 거래소는 제약이 많아요. 신분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래블 룰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얼마 이상 가면은 우리는 뭐 금감위, 국세청 이런 데 다 쳐다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집법 만들어. 그래서 어제 그저께 나왔죠. 내년 과세하기 위해 가지고 뭐 10만 원, 원래 트래블을 100만 원이었는데 뭐 10만 원 낮추니, 20만 원 낮추니 그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세 때문에. 어쨌든 중앙거래소는 제약이 많아요. 근데 중앙거래소 말고 작은 규모의 거래소, 그걸 우리는 덱스라 그러는데 이 덱스 지갑, 보통 지갑이거든요. 지갑이라고 했는데 지갑은 말 그대로 지갑이면서 즉 돈을 이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이면서 똑같이 거래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링크 지갑은 덱스라고 얘기하고 지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온갖 코인들이 다 보여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송금할 수도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비썸 이런 데 보내도 돼요. 비썸에서도 잘 받아오고 다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갑인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이름 자체가 인터링크예요. 다른 블록체인들하고 상호 교환하고 쓰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자, 여기 지갑에 들어가는 방법은 15번을 누르고 이 원래 누르면은 만들어집니다. 자, 지갑에 처음에 한 번도 안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지갑 생성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갑 생성 누르면은 암호 설정합니다. 아까 했던 암호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화면이 나와요. 당연히 뭐 자기 지갑에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백업을 눌러야 돼요. 백업을 눌러가지고 백업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지갑 만드신 분들은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으면은 본인이 비밀 구조를 적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지갑은 우리 이 암호화폐의 지갑은 비밀 구조이라는 그 니모닉 코드 12자리 또는 24자리의 그 영문을 집어넣으면은 자기 지갑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백업을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눌러가지고 12자리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기로 적으신 다음에 반드시 2벌 이상 나눠가지고 오프라인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누군 뭐 온라인으로 사진을 캡처하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 다 털렸어요 이미. 카카오톡 나한테 보내게 하고 이메일 보관하시고 놓고 싹 다 남 가져가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올려놓는 사람 뭐 안전하다 그러고 참.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적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밑에 사람을 눌러요. 사람을 누르면 이 화면에는 캡처를 못했는데 사람을 누르면은 자기 지갑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화면이 나와요. 그걸 OK를 누르면은 이제 인터링크가 나중에 ITLG가 ITL로 바뀌어서 이 지갑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지갑 주소가 이 지갑에서 활성화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켜줘야지 이제 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지갑을 설정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지갑 안에는 이 HC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한 7분짜리가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HCS는 사람을 평가를 해요. 사람을 평가를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인트링크 생태계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요. 지표. 그래서 숫자로 매겨요. 이거 제가 처음 만들 때 가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0점이거든요. 지금 많이 올렸어요. 한 20일 동안 엄청나게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이거 노력하시면 올라갑니다. 얘는 뭐에 활용이 되냐면은 자, 이 HCS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HCS는 다른 코인이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인트링크가 암호화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 라이브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오늘까지 인트링크 코인을 10,000개를 채굴 했어. 그럼 내일 인트링크를 마이그레이션 해줘. 즉 지갑으로 넣어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럼 내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인트링크 회사는 랩이라는 회사가 이 코인을 넣어줄 때 10,000개를 넣어줄까요? 5,000개를 넣어줄까요? 1,000개를 넣어줄까요? 100개를 넣어줄까요? 그걸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채굴한 것만 눌러줘요. 저도 몇만 개 되지만 온 거는 1,000개밖에 안 돼요. 왜? 나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거죠. KYC 받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이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걸 안 집어넣는데 얘는 설계할 때부터 이런 사상을 넣으려고 생각했고 이게 구체화된 거예요. 얘는 가입하고 이 채굴 버튼 누르고 초대하고 안에서 게임하고 이 지갑 안에서 돈 보내고 하는 모든 활동을 공간상에다가 3차원 공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 점이 저예요. 그 얘가 하는 것들을 그 공간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걔가 밑에 누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점수를 올려줘요. 계속 더해줘요. 그래서 그 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인트링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신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면 되게 낮아요. 0.1, 0.2 정도 주는데 이걸 계속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1점도 가고 2점도 가고 3점도 가고 생긴 지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높은 사람은 없는데 뭐 어쨌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혜택을 줘요. 이게 마치 우리 인간사회에 신용등급하고 똑같아요.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은 대출도 많이 해주고 대출 금액도 많고 대출 이자도 낮고요. 은행에서 관련된 모든 상품에 편의를 줘요. VIP가 되면은 줄도 안 써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이게 어떻게 보면 VIP 패스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HCS가 높아지면은 나중에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지갑에서 금융 활동을 한다. 성공을 하더라도 수수료 싸게 해주고 내가 바꾸게 한다. 수학. 막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선물 투자를 한다. 다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다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싸게 낮게 해줘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모든 혜택의 지표가 이해해요. 즉 나한테 내 등기에 붙어 있는 신용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이그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표현은 돼 있지만은 이 HCS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파이는 복불복이에요. 그냥 마이그레이션 때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사람은 늦게 되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 순서에서 이 숫자 있죠. 이 순서에 대해 순서와 그 다음에 이 양이 여기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표가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뭐냐? 채굴 숫자 첫 번째, 두 번째 HCS. 이 두 개를 올리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HCS는 그럼 어떻게 올리냐? 지갑 내에 초대 코드를 넣은 건 이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채굴 버튼을 매일 누르는 거예요. 채굴 버튼 6번. 한 번 누를 때마다 0.04가 올라가요. 보안 그룹이 진짜 중요해요. 보안 그룹은 한 번 누를 때마다 0.08이 올라가요. 2배가. 그리고 여기서 송금한다든지 실제 금융활동을 하면은 0.01이 올라가요. 단위수가 0.00까지 단위수가 4개예요.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은, 게임만 하다 보면은, 게임 끝나면 광고를 보아야 돼요. 광고 한번 보잖아요. 근데 한 번 볼 때는 제가 측정을 못 해봤는데, 보통 3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3개 주는데, 3판 중간중간에 광고를 다 보면은, 보통 한 0.006 정도 올라가요. 한 10분 정도 돌리면. 그래서 1시간 정도 돌리면은, 제 경험상 0.03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했다. 엄청 올라가요.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버튼 6번 누르는 거랑 보안, 그거 누르는 거.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여기로 송금을 해요. 그래서 예치만 해줘도 돼요. 트랜잭션만 일어나면 무조건 줘요. HCS를 줘요. 여기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수수료. 체크는 일부러 여기 올라가는지 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금액은 상관없어요. 그냥 한 번 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중요하고요. 모든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터넷 그럼 남들은 막 몇십만 개 채굴 했고 나는 이미 늦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천만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 선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HCS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래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해가지고 몇십만 개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HCS 되게 낮아요. 즉 신용요금이 낮은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데 지금 마이그레이션 다 못 받아요. 다 안 해준다고. 허울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걸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거인지도 몰라요. 예. 왜냐면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불특정 다수 모아가지고, 야, 버튼이나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채굴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본인도 느낄 거예요. 내가 허치됐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채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 똘똘한 거 만들어서, 절대로 소각되지 않는 거 만들고, 두 번째가, 내 HCS를 극강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채굴한 거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지갑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수수료가 싸지고요. 나는 VIP 대접을 받아요. 여기서. 그걸 언제부터 하냐? 지금부터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수금되기까지가 현금화까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얘들은 참 좋은 게요. 제가 자꾸 파이 원망해서 그런데 파이는 지금 뭐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들은 백서나 자기 그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걸 다 보여줘요. 이렇게 이 개발자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거래 스파시스 현물거래를 누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왑, 브릿지, 스테이킹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 개발자 화면이에요. 이거 그냥 끼워가지고 보여줘요. 이거 화면 나오겠다고. 그럼 운영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투명해요. 뭘 이렇게 숨기고 하지 않아요. 어제 그 방송 보시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설명드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은 뭘 하면은 다 공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지갑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보시면요. 이렇게 스팟을 눌러보면은 브릿지가 나오잖아요. 브릿지는 뭐냐면은 다른 블록체인하고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스왑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중요한 게 같은 거예요. 언이 뭐냐면은 유동성 풀 만들어가지고, 즉 뭐냐면은 예치고 많이 넣어주면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스테이킹하고는 달라요. 그 유동성 풀에 넣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HCS가 높은 사람은 거기서도 위너예요. 모든 금융을 활동할 때 HCS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 HCS 그만큼 중요해요. 어쨌든 이걸 지금 다 만들고 있고요. 어느 순간 몇 개월 만에 버전을 하면서 바로바로 나와요, 애들. 지금 이거 개발자 화면이고. 자,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 슈퍼 지갑이라고 하는지. 인트링크는 일종의 메타마스크 써보셨으면 알겠는데, 그냥 지갑들이에요. 지갑이면서 거래소예요. 얘는 인터링크만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중 지갑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갑이라는 원래 전체 개념이 있지만은, 세분화해 보면 또 다른 지갑 개념이 있어요. 원래 지갑은 그
비밀 구절, 아까 그 12개 저장하라고 그랬던 이 비밀 구절로 관리되는 지갑이 최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는 계정이 붙어요. 그래서 지갑 1번 안에 계정 1번인데 이거는 저의 인트링크 지갑 주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만들어서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계정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는 나중에 파이가 연결되면 파이에 지갑 주소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갑 안에서 나의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갑하고 계정 차이는 지갑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방이고 그 안에 계정은 딱 지정된 주소, 그러니까 파이면 파이가 들어가 있는 파이 지갑 주소, 이걸 계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계정과 멀티 지갑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한 지갑 안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솔라나를 지원 안 되는데 어쨌든 솔라나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냐면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지금 이 지갑 안에 들어가 보면은 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도 있어요. 금도 토큰화되어 있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이 토큰화되어 있어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토큰화했어요. 그게 요즘 말하는 실물 리얼 월드 에셋 그래서 RWA라는 개념으로 실물 자산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필요 없고 코인을 사면 똑같이 그 주식 양만큼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이미 지갑에서 다 구현해놨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궁금한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마침 어제 여기 CEO가 2026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25년도에 뭘 했는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맞고 안 맞고는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시만요. 자, 이걸 봅시다. 소리 맥시멈을 했는데 이거를 소리를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Interlink Labs for 2025 accomplishments and priorities for 2026. First, let me recap why Interlink was formed to confirm our core mission. At Interlink, we are building a human-centered blockchain network. Our mission is to create the largest human network in the world, reaching 1 billion real peop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link ecosystem. 얘도 목표랑 똑같아요. 파이도 10억 명 얘기 나오잖아요. 얘들도 그냥 10억 명이 보통 목표예요. 그래서 10억 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일상생활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쓰는 게 목표예요. 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요. Not bought, not farmed. Our goal is simple, to make crypto truly accessible to everyone, not just a small group of early adopters or technical experts. And when it comes to the Interlink token, our vision goes even further. We want Interlink token to become a global currency via our partnership with Interlink Global. We apply a fair distribution model. In many existing crypto networks, the barrier to participate is simply too high. Interlink tokens are distributed to human nodes through real human verification in a given credit system. Interlink was introduced in the community earlier. 3월 달에 소개됐어요. 작년 3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뭐 했는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We have one clear belief that the future of AI and Web3 must be built around real humans. In that first version, we introduced Interlink ID, Interlink Mini app, and for the first time ever, we shared the concept of human nodes. In just 3 short months, in June 2025,
the network reached 1 million users on a given node. Around the same time, we launched the Interlink Ambassador Program. Ambassadors from different countries, cultures, 인베스터가 약간 모드 같은 개념인데 이게 소개하고 이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베스터라고 해서 이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In 있어요. August 2025, we made another important decision. Interlink created a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organization, or DAO. Through the Interlink DAO Council, we approved and launched the burning system to retrieve unused allocations of ITLG tokens from inactive Interlink users back to the master node, thus protecting ITLG from inflation, making sure the Interlink economy remains sustainable in the long run. Then in October 2025, we introduced, this was a major step in strengthening trust inside the network. Today,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제가 설명드린 게 5월달에 나왔고 7월달에 10월달에 나왔고 10월달에 나왔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Wallet, ITLX, in a given critical system. With ITLX, the entire Cayman network can now access Web3 more easily than ever before. For trading tokens, leverage products, to buying gold and trading US stocks, all inside a single wallet that is secure, lightweight, and simple to use. Cayman credit card system marked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estones for Interlink. It is an AI-powered system that evaluates the trust level based on real behavior and relationship. Today we have approximately 5.2 million. 지금 들어가면 약 Of those, there are 530만 명 정도. or 3 million daily active. So what's next for 2026? It's simple. Interlink has 3 core priorities. Our goal is to become one of the fastest blockchain platforms in the world for payment. 저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예요. 파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라는 거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몇 번째 블록이 만들어졌고 트랜잭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누가 뭐 얼마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페이지 있죠. 그게 블록체인 익스플로어거든요. 이 그림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좀 보면은 20개의 ITLG를 보냈고 지금 트랜잭션은 몇 번째로 이게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만들어가지고 이 그림이 조작 그림이 아니고요. 개발자가 만드는 그림 이걸 스냅샷을 딱 찍어서 지금 보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메인넷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메인넷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런칭을 안 했을 뿐이지. And it's stablecoin. The Interlink blockchain is 그래서 제일 처음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for real world 우리말로 좀 무식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르고 거의 payment. 수수료가 안 들고 상당히 좋은 토큰을 만들겠다. 뭘로?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The Interlink blockchain is desired for real world payment use. 그래서 실제 세상에 뭐 이게 원래 암호화폐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 지갑이 자기 아이디거든요. 아이디라든가 경제 증명하는 거 뭐 모든 게임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블록체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Delivering instant settlement, ultra low latency, fixed transaction fees, and fully optimized. 자 여기 보면은 인트링크 프라이빗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회사만 한 20년 넘게 다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이 쓰는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early 2026년 그러면은 2026년 11월 달을 early라고 안 그래요. early 2026년은 무조건 Q1이에요. 무조건 99.9999%. 즉 1분기 내에 메인넷이 나와요. 프라이빗 메인넷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ITLG를 분배하겠다. 지금은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냥 민팅하는 거예요. 에어드랍.
그냥 앱 안에 있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게 실제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언제 하겠느냐고 이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링크 프라이빗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메인넷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이빗 메인넷이 있고 퍼블릭 메인넷이 있어요. 파이는 거의 프라이빗 메인넷이에요. 왜냐면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가장 큰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파이의 3조들한테 있어요. 리플하고 스텔라를 보시면 돼요. 리플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고요. 스텔라는 퍼블릭 네트워크예요. 둘 차이가 뭐냐? 리플이라는 회사가 노드를 운영해요. 그 누구도 참여 못해요. 그 대신에 빨라요, 엄청. 리플이 스텔라보다 더 빨라요, 훨씬 더. 왜냐면은 몇 대만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통제해서. 근데 스텔라는 퍼블릭이에요. 저도 집에 가서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은 스텔라 노드를 돌리고 싶습니다 하면 돌리게 해줘요. 근데 파이는 안 그렇잖아. 우리 테스트 노드 말고 메인넷. 메인넷은 우리가 접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직까지는. 아까 살아내야 돼요. 특히 슈퍼 노드는. 그런 노드를, 그런 걸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만들게 하는 거는 퍼블릭 네트워크. 즉, 누구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자기들이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한 단어 하나를 보통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막 Developers and organization can run node라고 돼 있어요. 개발자하고 이 organization이 누구면 어떤 회사, 조직들, 여기 투자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노드를 돌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저 디벨로퍼가 이 인트링크 랩의 디벨로퍼일 수도 있고 다른 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허가를 받아가지고 특정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은 이 노드를 돌릴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제 퍼블릭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속도라든가 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중요한 메시지는 Q1에 1분기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에어드랍 받고 있는 이 코인이 곧 ITL로 갔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채굴할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Q1에 나왔다고 해서 Q1에 바로 마이그레이션. 이건 저도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나와야지 뒤에가 움직여요. 파이 네트워크 처음 생각해 봅시다. 201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웃겠냐면 야, 메인넷도 없는, 블록체인도 없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채굴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넷이 나왔어요. 아, 테스트넷밖에 안 돼. 메인넷이 없잖아. 메인넷이 나왔어. 지금은 오픈넷이니까 또 놀리기 시작하잖아.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내가 이 민팅 받은, 에어드랍 받은 코인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얘가 암호화폐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리게 되고 뭐 하여튼 경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 Q1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 열려도 시원치 않아요. 나 책을 덜 했는데 이건 없어요. 어느 순간 열려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열심히 6번 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내일 열릴까봐. 진짜입니다. 이게 뭐 한가하게 뭐 2년 후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자기가 2026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그것도 초반에 early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사장인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100만 개 정도 파이로 말하면 P2P 받을 수 있는 거 생태계 매장들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 트레저리 컴퍼니 이 ITLG를 실제 자산으로 축적해서 쌓아나갈 그런 회사를 현재 한 10개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입니다. 이거를 2026년에는 한 100개 정도까지 늘려보겠다는 게 목표 뭐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얘들은
어떻게든 이걸 자산으로 연결시켜요. 자산이 뭡니까? 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얘들은 파이하고 달라요. 파이는 약간 실험하는 프로젝트라 그러면은 파이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파이는 그냥 그 처음에 설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생이 다른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얘는 태생이 달라. 얘는 자기가 이 인트링크 랩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상장. 나스닥 첫 화면에 말씀드렸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자산이 있어야 돼. 뭘로? 자기가 만든 코인. 자기가 만든 코인이 중앙화거래소 올라가야 돼요. 중앙화거래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 갑니까? 자기 지갑, 덱스에 올라가야 돼요. 그 순서를 역행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 단계에 있어요? 덱스 바로 그때쯤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Q1에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그럼 그걸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불과 몇 개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준 씨한테 처음에 소개할 때 얘는 올해 안에 선고가 난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달 되면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박은 지 노력하는 만큼이고 중요한 거는 얘가 기약 없이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럴을 소개할 때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언젠가 돈 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하지도 않아. 얘는 언제 돈이 되고 사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지 눈에 불을 켜고 할 거예요. 그거 하루 채굴해가지고 500원 받는 것도 열심히 누르시는 분들 많은데 맞잖아. 만보 걷기도 하는데 예? 더 받으려고 10만 보도 걷는데 이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요. 얘는 내가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미친듯이. 이게 어렵다는 처음 오시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두두두두 다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미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6개만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보시면 더. 10번, 20번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두 번째, 나랑 똑같은 사람을 10명만 만드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여기 왔고 이 사람이 이분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나가서 또 하셔요. 그럼 이 친구가 도움이 돼요.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성에 이제 내가 중간 성에 들어가면 나도 이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물론 편안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체크를 하겠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밑에서 다 알았어. 지금 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삑삑삑삑 올라가요. 250개, 500개, 500개는 제가 하는구나. 250개.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채굴량이 막 한 5%, 10%씩 늘어나요. 그래서 금방 고려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 소각될 수 있으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루 5번, 6번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오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셔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제 동영상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자, 1, 2, 3편 오늘 지금 요거 얘기한 거 이게 1, 2, 3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까 질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채굴 이외에 다른 보안 그룹 이외에 다른 채굴 방법이 있느냐 이거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한 달에 4,000개에서 5,000개를 봅니다. 지난주에 주별로 1,250개 받았어요. 열심히 하면 10,000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한 7, 8,000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핵심 중에 HCS 있죠. 요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 하나 더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인트리그 채굴 보상 높이는 거 전략 아까 그 10명 마련하는 거죠. 요거를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레퍼럴을 만드셨으면 반드시 이 링크를 같이 주시고요. 3번 이상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본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본인이 이해를 시키세요. 그렇게 안 만드시면은 이거는 이 게임에서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많이 접해본 분들이 아니시니까 형님이 아무리 쉽게 풀어주셔도 맞아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게 뭐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으니까 인터링크는 더 어렵지.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만져보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또 Q1 아니 제가 뭐 Q1에 확정적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릿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ITL이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그때 마이그레이션 때 아마 HCS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채굴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다단계 시스템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한번 잘 구축되면은 자동으로 굴러가요. 이게 묘미입니다. 예, 진짜 맞잖아요. 묘미가 그거죠. 묘미가 자기랑 똑같이 열심히 한 사람을 몇 명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점점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지만은 한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앱도 자꾸 들어가셔서 눌러보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게 뭐 있는지. 본인이 좀 알아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일을 삭제했을 때 상자가 비밀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형님 어떻게 보시는지. 얘는 그 파이는 그때 이제 상장하는 날 그다음 그 며칠이 지나서 이제 파이데이 때 그 침과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비수동주의로 가겠다고. 뭐냐면은 파이는 모든 암호화폐가 갖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 파이 상장하셨을 때 처음 봤지만은 파이는 경매라는 걸 했어요. 경매 시스템 잘 보지도 못하는 거. 시작가가 없어가지고. 왜 시작가가 없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덱스에 있는 가격이 시작가가 돼요. 즉 지갑에 있던 가격이 시작가가 되는데 파이는 지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갑 말고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요. 거기에서 0.1불이라도 했으면은 여기 와서 0.1불로 시작해요. 하지만 바로 빔을 쏘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파이는 그게 없고 그냥 IOU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IOU가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게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거래소 애들이 작당을 했는지 2불에 고정시켜버렸어요. 위아래로 멤버를 딱 걸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상장 비용도 없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파이도 좀 개선이 되면은 언젠가는 왜냐면 커뮤니티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6천만 명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영원히 이런 모드로 갈 수는 없어요. 애들도 개방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파이도 좋아질 것 같고요. 파이는 열심히 채굴하시고 인터링크는 정확하게 파이하고 목표는 같은데 똑같죠. 10억 명을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이걸 ITLG가 되든 파이가 되든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쓰게끔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인터링크는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밑그림에 맞춰가지고 계획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이전에 자산 현실화, 자산의 실물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야 되고 그전에는 덱스로 우리 걸 마이그레이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플랜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갑으로 녹음하고 난 다음에 일정 가격 판정을 받겠죠. 거기에 0.001불이 되든 1불이 되든 10불이 되든 하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거래소로 넘어가요. 백서에 거래소에 넣겠다는 것도 나와요. 백서에 나와 있어요. CEX에 가겠다는 것도. 갔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요. 여러분도 그 중화거래소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낸스나 이런 데 가지고 한 일주일 지켜보세요. 새로 상장되는 코인이 매주에 뭐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코인도 보면 처음에 시작가가 예를 들어 0.1불이면은 첫째 날은 반드시 한 2, 3불까지 갑니다. 2, 30배는 가요. 적게 가는 애들이. 갔다가 내려오죠. 1불로 가든 0.1불로 돌아가든. 그래서 상장 비밀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적정 가격을 평가받고 쭉 유지가 되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기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 우리께 마이그레이션 되고 거기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ITL로 이더리움 살 수 있어요. 금도 살 수 있고. 왜?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지갑에 되면 보여요, 지금. 테슬라 주식도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교환하고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가 그게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앙화 거래소로 갔을 때는 또 다른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스토리를 보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배박을 노린다기보다도 요즘 앱테크라 그러잖아요. 앱테크. 잘못돼도 앱테크는 돼요. 얘는. 앱테크는 되고 잘 되면은 꽤 많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초창기예요. 지금도 500만 명. 파이 500만 명일 때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래 중에 고래지. 저도 1000만 명 이상 됐을 때 눌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500만 명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특히 아까 HCS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이 지난달에 나오면서 출발 선상이 다 동일해요. 저 유튜브들 고래들 몇십만 개 있는 친구들도 다 0점 몇 헤매고 있어요. 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한 달 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보다. 그러면 내게 온전히 다 맑으시면 돼요. 그 친구들은 온전히 다 맑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분이 위너예요. 내일 하시는 분이 무저고.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달 내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반감기는 이미 투표로 결정이 되었고 그걸 오늘 적용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빨리 1,500개 받을 수 있을 때